저는 사실 보통 좀 백엔드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막간에 홍보를 하자면 저희 C++ 코리아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뭐 가끔 저희 뭐 그 팟캐스트도 녹화를 해서 올리고 뭐 예전에 했던 세미나들도 올라가는 유튜브가 있는데 네. 좋아요, 관심, 뭐 구독 네 부탁드리고요. 그런 영상 처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맡아서 제가 나서기보다는 그런 쪽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나서서 네, 세미나를 진행해보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이 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제는 사실 좀 간단한 걸 좀 해봤어요. 앞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좀 스트럭처의 투플 네,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긴 것 같은데 길지는 않을 수 있어서 좀 진행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발을 하다 보면은 특히 C++ 개발하다 보면 스트럭처를 쓸 때가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쓸 때 스트럭처 쓰면 가끔 이제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거면 튜플 쓰는 게 낫지 않나? 튜플을 쓰나 스트럭처를 쓰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게 더 빠르지?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POD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레인 홀 데이터를 쓰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도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스트럭처 내에 함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럭처가 뭐 가상함수를 받아서 뭐 상속을 받아서 쓴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 특히 POD를 쓸 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POD를 쓰는 스트럭처가 더 당연히 빠르지 않을까? 튜플이 의외로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예. 스택 오버플로우에는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잠깐 먼저 보면 이거 어차피 자료는 나중에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죠? 튜플 대 스트럭처 어떻게 더 빠른가요? 데이터 이렇게 쓸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미리 이제 데이터 결과를 공유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어차피 뒤에서는 좀 다르게 했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쪽 화면이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죠? 그래서 결국은 스트럭처를 쓰는 거를 이분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부울과 오퍼레이터 이건 이제 나중에 소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연산자 재정의를 통해서 넣는과 작고 크고를 통해서 이제 요거를 재정의 해놨고 튜플은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지만 튜플은 이렇게 그냥 선언만 해주면 되죠. 그 템플릿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컴파일러는 GCC 4.9.2 클랭은 4.0을 썼다고 하고 좀 옛날 거라서 옛날 기준이라 그래서 해서 벤치마크 툴은 뭐였지? 시레오? 시렐로를 써서 이제 벤치마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 결국 이제 소트를 해보는 거죠. 소트를 해야 아무래도 벤치마크 할 땐 소트만한 게 없으니까 두 개를 돌렸어요. 결과가 어땠는가를 봤더니 저는 당연히 스트럭처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튜플이 빠릅니다. 보시면 여기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스트럭처가 1이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클랭을 썼을 때 빠르고 그렇다면 GCC는 어떨까? GCC도 빠릅니다. 의외로 되게 의외죠? 사실 좀 되게 의외였어요. 왜 더 튜플이 더 빠르지? 당연히 스트럭처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튜플 프레스터 된 디폴트 스트럭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다른 것들도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T를 좀 만들었어요. 오퍼레이터 T를 만들어서 튜플에는 T가 있으니까 T를 써서 했을 때도 튜플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수압을 한번 넣어볼까? 수압을 넣었어요. 수압을 넣어서 수압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떨까? 또 이제서야 스트럭처가 더 빠릅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좀 다른 앞에 POD를 강조했던 이유처럼 여기서는 이제 POD를 쓰지 않았어요. 플레인 홀드 데이터를 쓰지 않고 그 앞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렇죠 여기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POD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밑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바꿔서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키노트로 좀 돌아가 보면 네. 결론부터 하고 시작하는 걸 수 있는데 좀 또 뒤에 또 반전이 한 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사용됐던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이 됐죠. 스트럭처는 예, 인트형 2개와 더블 하나, 그리고 이제 스트링 라벨을 붙여서 그 라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산자 재정의를 통해서 소트를 위해서 오퍼레이터를 두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튜플은 당연히 그냥 네, 밑에 튜플은 당연히 저렇게 그냥 정의만 해놓으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POD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사실 이게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좀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좀 추가해봤는데 이제 POD는 Plain Old Data라고 합니다. 줄여서 POD라고 하는데 메모리상에서 연속적인 데이터의 열을 가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 언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C 언어는 당연히 상속도 없고, 버추얼도 없고, 네, 그런 함수 내에서, 스트럭처 내에서 펑션을 쓸 수는 있지만, 네, 보통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트 수준의 처리가 가능한 것들을 플레인 올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쓰는 memcopy나 memset 같은 것들을 보면 밑에서 결국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면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그리고 세팅하고 이런 식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비트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해야지 POD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속을 받아서 가상함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V테이블을 타서 올라가서 거기 V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가지고 또 넘어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memset이나 memcopy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주소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POD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려면 스탠다드 레이아웃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트리비얼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C++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있었던 그 스트럭처를 POD 클래스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변경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하나 뺀 거밖에 없어요. 네. 스트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트리비얼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POD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단순하게 스트링을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POD가 맞나? 검증을 해봐야죠. POD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POD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POD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게 이제 타입 트레이츠를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20 이전에는 EasyPOD라는 타입 트레이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EasyPOD에 넣고 밸류를 확인해 보면 true false가 나오면서 이제 얘가 POD 타입이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C++ 20에서 디프리케이티드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있는 이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랑 이지 트리비얼이 있는데 이 두 개 이지 POD에서는 true가 나오는데 스탠다드 레이아웃에서는 false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지 POD에서는 false가 나오는데 스탠다드 레이아웃에서는 true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트리비얼에서도 true, false가 따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이지 POD는 좀 약간 너무 범위가 크고 좀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20에서는 디프리케이티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 POD를 혹시나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템플릿을 쓰거나 이럴 때 POD를 가지고 C 언어랑 호환성을 위해서 나중에 밑에서 템플릿에서 봐서 얘가 POD면 memset을 한다든지 memcopy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으셨다면 20 이후로 디프리케이티드 됐기 때문에 또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부분을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안 보이죠? 확대. 이게 확대가 안 되나?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럭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스트링을 넣은 것. 여기 지금 연산자 재정의가 돼 있는데 연산자 재정의가 돼 있어도 POD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 연산을 할 때 결국 C 언어에서는 연산자 재정의한 걸 무시하고 쓰기 때문에 연산자 재정이 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 ST라고 되어 있는 스트럭처는 POD가 아닌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구조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POD라고 만든 구조체는 똑같은데
스트링이 빠졌죠. 스트링이 빠진 구조체. 네, 요 CS라는 거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제 저도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트럭처는 당연히 뭐 POD가 될 수 있지. 그러면 클래스로 정의하면 POD가 맞을까? 라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럭처는 당연히 기본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접근이 가능한데 클래스는 기본 접근 제한자가 프리베이시잖아요. 네, 프리베이시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접근이 안 되면 POD로 쓸 수 있는 게 맞나?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클래스 CS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이지 POD를 넣은 이유는 이게 워닝이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20에서 디플리케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넣어본 거고요. 이거는 POD가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그냥 아까 ST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OD가 아니었죠. 그거를 넣고 근데 이것도 이제 트리비얼은 true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은 true가 나옵니다. 왜냐면 트리비얼은 아니지만 스탠다드 레이아웃은 맞거든요. 따로 뭐 버추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짜 순수하게 플레인 올드 데이터를 넣었던 POD 그리고 클래스 똑같지만 클래스를 한번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돌린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이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거는 요 디프리케이트 데이터는 얘기예요. 이거 20으로 돌렸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EB로 돌렸기 때문에 가장 최신 컴파일러의 옵션으로 돌렸기 때문에 요거 이지 POD는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워닝을 한번 뿌려준 거고요. 컴파일러에서. 그래서 돌렸을 때 이게 POD냐, 이지 POD냐는 폴스가 나왔죠. 아까 그 스트링이 있었던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레이아웃은 true예요. 왜냐면은 뭐 버추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스탠다드 레이아웃은 맞거든요. C++에서. 그래도 얘는 true인데 이제 트리비얼 하냐는 또 폴스가 나왔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지 POD가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여기서 폴스가 나온 게 맞나? 진짜? 얘 폴스가 맞는 거야? 여기서 true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지 POD는 디프리케이트 돼서 아까 스탠다드 레이아웃과 트리비얼 타입을 이용해서 true, false를 구별해서 쓰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가 돼서 바뀐 거고요. 이제 POD는 당연히 true가 나오죠. 없으니까요. 뭐 다른 게 없고 클래스도 당연히 true가 나옵니다. 이게 프리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POD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POD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자료는 나중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가 보시면 링크는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스트럭처 버전이라는 거는 아까 있었던 소스에 있던 건 그 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POD는 POD로 돌렸을 때 그리고 MSVC의 반전. 요거 한번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안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좀 잠시만요. 결론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확대가 왜 안 되냐? 컴파일러 익스플로러 자체가 확대가 안 되는군요. 이게 잠시만 옆으로 아이고 됐다. 소스를 보시면 이게 사실 이게 온라인에서 컴파일을 해보기 위해서 벤치마크 툴을 따로 돌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벤치마크 툴을 따로 돌리려면 라이브러리를 또 가져와야 되고 헤더 올리라고 해도 가져와야 돼서 일단은 소스를 그냥 잠깐 보면 그냥 클래스 타이머가 있고 이건 뭐 제가 짠 소스는 아닙니다. 제가 일하느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짜고 싶었는데 아까 있던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던 소스를 들고 온 거고요.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는 그냥 뭐 리셋해서 스타트를 현재 시간으로 바꾸고 끝났을 때를 현재에서 스타트했던 걸 빼면 얼마가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한 타이머고요. 그 하이 레졸루션 클락을 쓰면 나노 단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크로노에는 하이 레졸루션 클락을 쓴 것 같고요. 제가 짠 소스가 아니라 일단 그리고 스트럭처 ST 이거는 지금 POD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스탠다드 레이아웃 타입인 것을 가지고 해본 거니까 ST는
스트링이 있고, 튜플은 당연히 똑같이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일단 gener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벡터에다가 두 개, 스트럭처랑 아까 그 튜플을 넣고, 사이즈가 50만 개인데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컴파일러 익스플로러가 옵티마이즈 0으로 보면 죽어버리더라고요. 안 돼서 좀 줄였고요. 원래는 10만 개로 돼 있었는데 100만 개였나? 네. 그래서 스트럭처랑 이거를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냥 넣고 랜덤하게 넣고 그거를 그거를 이제 구조체에 넣고 그리고 인플레이스 백으로 그 벡터에 이렇게 그냥 튜플을 생성해서 집어넣고 이 넣은 것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타이머를 돌려서 제너레이트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구조체의 랜덤 값을 넣은 거랑 그 랜덤 값을 동일한 값을 그 튜플에 넣은 거랑 그것을 받아서 페어로 리턴을 받았으니까 퍼스트는 스트럭처, 세컨드는 튜플 이렇게 받아서 요거를 결국 그냥 소트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있던 데이터들 인트형 2개랑 더블 하나 그리고 라벨로 있던 스트럭처 하나 4개를 받아서 그 4개가 소트하는 겁니다. 소트했을 때 비긴과 엔드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재본 거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재보고 튜플을 재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미 한번 돌려봤던 거라서 결론이 나와 있긴 한데 튜플이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이게 튜플이 더 빠르긴 한데 요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조건을 주는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최신 버전 이걸 지금 앞에 있는 요걸 쓴 이유는 컴파일러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버전의 컴파일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려고 이쪽으로 돌린 거고요. 보시면 이게 사실 웹에서 웹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0으로 주면 튜플이 훨씬 느립니다. 이거 튜플이 좀 빠르게 나오네요. 이게 웹 컴파일러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왜지? 네. 이게 또 이게 데모 귀신이 붙는 것 같습니다. 수십 번 돌려봤는데 보통 옵티마이제이션 안 줄 경우는 튜플이 더 느립니다. 그쵸? 이거 사람을 식은땀 나게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줬을 때는 이게 그 튜플이 다 느린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주진 않잖아요. 보통 한 이 정도 주고 시작을 하는데 1만 줘볼게요. 1만 줬을 때도 의외로 튜플이 더 빠르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아까 봤었잖아요. 저희가 그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돌렸던 것도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던 벤치마크 툴로 돌렸던 것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는데 튜플이 더 빠른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여기 0으로 했을 때는 튜플이 더 느리다는 거 옵티마이제이션 0으로 줬을 때는 튜플이 더 느리다는 거는 당연하고요. 당연하진 않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사실 그거죠. POD는 어떨까? POD로 줬을 때 어떨까라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부분인데 동일한 스트럭처지만 스트링만 빼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 빠졌어요. 그래서 스트링이 빠진 거를 확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제이션 0으로 주면 엄청 느려요. 튜플이. 튜플이 막 되게 좀 느립니다. 당연히 역시 POD는 플레이홀 데이터가 그냥 덩어리로 채 있어서 보통 이제 운영체제가 그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튜플은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이 아니라 가변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데이터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옵티마이제이션 안 줬을 때는 튜플이 매우 느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주면 줄수록 1은 조금 느린 거 보이는데 이제 2만 줘도 조금씩 빨라지죠?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웹컴파일러는 항상 이렇습니다. 또 데모 귀신이 붙었군요. 그래서 이게 클랭일 경우에와 GCC일 경우에도 다를 수 있으니까 GCC일 경우에 어떨까라는 거를 조금 사실은 이게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더 큰 데이터를 쓰면 조금 더 데이터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봤습니다. 웹 컴파일러랑 조금 다르게 얘는 좀 규칙적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그냥 사양을 좀 보여드리면 제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CPU가 48개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도는 스레드는 96개죠. 아무튼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메모리도 많고 그러니까 좀 사양이 높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GCC가 사실 그러니까 우분투 18.04라서 GCC 버전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7.5.0이고요. 아무튼 이걸로 컴파일을 해서 이미 데이터를 돌려놨고요. 그랬을 때 0번일 경우에 옵티마이제이션 0번을 줬던 거는 이거는 20만 번을 돌았는데 확실히 느리죠? 몇 번을 돌려도 느립니다. 이건. 이거는 잠깐만 POD가 아니죠? POD가 아닙니다. 이건 아까 돌려봤던 거 POD로 넘어갈게요. POD로 넘어갈게요. 저거는 POD 아닌 버전이었으니까. 어쨌든 0번을 주면 심각하게 느립니다. 튜플이 많이 느려요. 사실 이게 사실은 저는 당연히 튜플이 느리겠지라고 생각했던 버전이었던 게 맞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을 줬을 경우에는 1만 줘도 계속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래도 데이터 수가 많아서 그런지 결과가 딱 나오는데 튜플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제 2를 줘볼까요? 2를 주면 이제 스트럭처도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튜플이 더 빠릅니다. 당연히 3을 주면 3을 줘도 튜플이 빠릅니다. 근데 사실 되게 좀 미미해요. 이게 차이가 아까 봤던 그 트리비얼 스탠다드 레이아웃 타입이었던 거에 비해서 POD로만 했을 경우에는 사실 둘의 차이가 되게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미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근데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를 세 가지가 있으니까 보통 클랭은 이제 맥에서 쓰고 GCC는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 쓰고 이제 MXVC는 어떨까라는 걸 해봤어요. 옵티마이제이션 2를 줬는데 MXVC는 보시면 튜플이 항상 느립니다. 이 컴파일러마다 다르다는 게 보이는 게 MSVC는 이거 너무 작죠? 잠시만요. MSVC는 보면 아이고 돌릴 수가 없네. 이게 몇 번을 제가 돌려봤는데 이게 돌릴 때마다 MSVC는 항상 튜플이 느려요. 이게 보면서 역시 컴파일러 차이가 있구나. 이게 튜플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은 GCC랑 클랭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MSVC보단. 왜 또 안 돌아가요? 돌고 있구나. 그래서 몇 번을 돌려봐도 나중에 한번 자료가 공유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돌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 말고도 여기 계속 느리죠? 돌리면 계속.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옵션 제가 이걸 일부러 벤치마킹 툴을 쓰지 않고 이걸로 돌리는 이유는 여기에 컴파일러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돌려볼 수는 없었고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 일단 대표적인 거 세 가지 GCC랑 클랭이랑 MSVC를 했는데 일단 GCC랑 클랭은 튜플이 좀 더 빠르다.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서. 근데 의외로 MSVC, CL로 돌렸을 땐 더 느리더라. 튜플이.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려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있는데 그걸로 돌려봤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추가를 해뒀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결과고요. 옵티마이제이션 1, 0, 1, 2, 3 줬을 때 튜플이 더 빠르더라. 보고 이게 그냥 스트럭처 버전일 경우에는 튜플이 훨씬 빠르고요. POD일 경우에는 좀 미미하지만 조금 더 빠르더라.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GCC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일반적인 스트럭처랑 튜플이 있을 때 어떤 걸 쓰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튜플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민할 때 튜플을 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뭐 1이나 2 이상 줬을 경우 보통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조건을 이 정도를 보통 주고 시작을 하니까 3은 잘 안 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튜플이 좀 빠를 수 있고 그리고 POD 클래스가 아닌 경우라고 써놓긴 했지만 뭐 그래도 POD라도 사실은 튜플이 조금 더 빠르긴 했죠. GCC나 클랜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뭐 둘 다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근데 물론 제가 했던 지금 가지고 했던 이 벤치마킹이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다른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비교해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그냥 요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어떻게 보면 재미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됐고 이제 CI의 호환성을 위해서 POD 클래스 썼을 경우에는 튜플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튜플은 당연하지만 그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소가 따로 떨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mem셋이나 뭐 맨카피나 이런 거 쓸 수 없거든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럴 때는 CI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POD 클래스를 쓸 경우에는 스트럭처를 쓰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위에 두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개발하다가 스트럭처를 쓸 경우에는 스트럭처 대신 튜플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